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결혼한 지 어느덧 8년이 되었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희 부부를 보면 금슬 좋고 행복해 보인다고 할 정도죠.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느낌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다정한 척 하셨지만 시댁을 방문할 때마다 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사소한 잔소리들을 숨기지 못하셨죠. 남편과 가족 앞에서 저는 최대한 밝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제 성격이 원래 민감하고 섬세한 편이라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자주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이 있었던 날 제가 아이를 달래느라 시어머니 말씀을 못 듣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얘가 나를 무시한다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저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를 만날 때면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의식하며 지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피곤하고 싫었죠. 이렇게 시작된 미묘한 갈등이 나중에 엄청난 폭풍이 될 거라곤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어느 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소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못 다니셨거든요. 모처럼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는 저를 불쾌하다는 듯이 바라보셨습니다. 예, 너는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어디가 우선인지 알아야지.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좋으면 아예 거기 눌러 살지 그랬니? 어머님, 친정 부모님이 지금 편찮으셔서 이번 한번 모시고 다녀오는 거예요. 다음엔 어머님이랑 더 좋은 곳으로 갈게요. 됐다. 너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이라는 소리 이제 질린다. 하긴 네가 언제 시댁 먼저 챙긴 적이 있니? 나도 이제 기대 안 한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마음이 심하게 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죠. 준호야, 도대체 네 아내는 친정 식구밖에 안 보이는 애니? 내가 아무리 속으로 사귀려고 해도 기가 막혀서 도저히 못 참겠다. 어머니, 그런 문제 아니에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동안 한 번도 못 다니셨어요. 이번에 겨우 몸 좋아지셔서 한번 모시고 다녀오는 거예요. 너까지 그렇게 개 편드는 거냐? 그래, 장가 가니까 이제 네 부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난 대체 누구 믿고 사니? 저는 시어머니의 험담을 들으며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갈등의 불길로 번질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비난에 크게 상처받은 저는 한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눅들어 있을 수만은 없었죠. 며칠 뒤 친정 부모님이 보내주신 고급 한우와 산삼이 도착하자 저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음을 다잡고 일부러 시댁을 방문해 시어머니께 친정 부모님께 받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친정에서 어머님 생각하면서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친정에서 나한테 선물을 다 보낼 정도면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니? 나 갑자기 무섭다 얘. 어머님, 친정에서 어머님을 각별히 챙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물 드리는 건 당연하죠. 이번엔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마침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어머님의 지인분들이 부러워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아주 제대로 보셨어요. 친정 부모님까지 이렇게 시댁 챙기시는 거 보면 어머님 복이 많으세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 정말 없어요. 어쩜 이렇게 시어머니를 살뜰히 생각할까요? 아,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극진해서 저도 덕분에 호강하고 살아요. 제가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봤죠. 지인분들의 칭찬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고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친정부모님의 선물 덕분에 시어머니가 앞으로는 저를 조금은 부드럽게 대해주길 바랬어요. 그러나 그건 제 지나친 바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일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길에 친하게 지내던 아이 친구 엄마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지수씨,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긴 싫은데 최근에 이상한 소문 같은 거 못 들었어요? 네? 이상한 소문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요즘 몇몇 엄마들 사이에서 지수씨 결혼 전에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다더라. 돈 씀씀이가 지나치게 해프다더라. 그런 말이 떠돌길래요. 내가 지수씨랑 친하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과거는 물론이고 저는 결혼 전부터 누구보다 성실하고 검소하게 생활했기에 황당함과 분노를 참기 어려웠죠. 대체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탐문한 끝에 소문의 시작으로 보이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손주를 보낸다는 시어머니 친구분이었죠. 어머님, 혹시 제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 같은 거 들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모르겠다만 너희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시더구나. 너 결혼 전에 남자 문제 많았고 돈도 펑펑 쓰는 애라고 말이야. 정말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마요. 말도 안 돼요. 나도 처음엔 네가 억울할까 봐 안 믿으려고 했지. 그런데 하도 시시콜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도 결국 믿게 되더라.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고 다니신데 어머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지수야, 무슨 소리야. 아이,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닐 리가 없잖아. 너 누가 하는 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근데 어머니 친구분이 직접 어머님한테 들었다고 하셨어. 내가 그걸 잘못 들었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 그럴 뿐 아니잖아. 일단 내가 어머니한테 확인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미온적인 반응에 저는 더 큰 좌절감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관계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저에 대해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때부터 유치원 엄마들과 마주칠 때마다 괜히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몇몇 엄마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다는 걸 느끼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그때 한 엄마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지수 씨, 사실 저도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뭔가 있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른들이 괜히 그러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그런 일 없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에요. 저도 지수 씨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극도의 굴욕감과 분노가 밀려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유치원 엄마들의 시선에는 제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유치원에서 진짜 어이없는 얘기 또 들었어. 어머님이 내가 결혼 전에 남자 문제로 골치 썩였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대. 아, 또 그 얘기야? 사람들 말 일일이 신경 쓰면 피곤해져. 이러다 당신만 손해야. 좀만 기다려봐. 남들 입방정 오래 못 가거든. 이참에 당신 과거 인기 많았다고 소문낸 셈 쳐.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남편조차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며 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짜증이 났어요. 시어머니로 인해 제 가정과 제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차갑게 저를 대하시더군요.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무슨 소문을 냈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끼리 하도 말들이 많아서 몇 마디 덧붙인 걸 가지고 너 혼자 예민하게 군다 얘. 예민이요? 지금 그게 예민한 거로 끝나요? 유치원 엄마들이 전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그냥 잡담이에요? 아이고, 지수야. 너 진짜 그 성격 좀 고쳐라. 그렇게 예민해서야 어디 내 아들이랑 애들 챙기면서 살겠니? 내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니? 이거야 원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어? 남들이 보면 내가 너 잡겠다고 칼이라도 들이댄 줄 알겠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강력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젠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제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니라면 왜 저에 대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셨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어머 얘, 지금 네가 감히 나를 내 집에서 협박하는 거니? 세상에나,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너 딱 기다려. 내가 경찰 부를 테니까 너 지금 무단 침입에 협박죄까지 추가되는 거야. 경찰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무슨 위해라도 가했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 경찰 운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말씀이 지나치세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협박 아니면 뭐야?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였으면 각오는 했어야지. 너 오늘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맞서게 되었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님이 시작하신 소문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미우신 거예요? 그래, 다 내 탓이다. 네가 그런 식으로 끝까지 사람 몰아세우니 내가 어떻게 너랑 숨쉬는 공간에 같이 있겠니? 너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집안이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가증스러운 연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위선적인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심한 언쟁이 벌어졌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해버렸죠. 시어머니와 언쟁을 벌이며 한참 감정이 격해져 있던 그 순간 누군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어머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당황한 저와 시어머니를 본 작은 어머님은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모든 걸 보신 후였어요. 평소 작은 어머님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내기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분이어서 저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작은 어머님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진 않을까 마음이 초조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지수야, 너 작은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지금 집안에서 엄마 얘기로 완전히 뒤집어졌어. 작은 어머니가 네 얘기 여기저기 하고 다니시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어머님이요? 제 흉이라도 보신 거예요? 아니, 너 말고 엄마 흉을 보고 다니신다니까. 엄마가 너한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했다가 네가 억울해서 따지니까 경찰 부른다고 호들갑 떨면서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 보였다고 하더라고. 지금 친척들 다 엄마 보고 한심해서 못 보겠다고들 난리 났어. 작은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 작은 어머니 덕분에 엄마가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웃음거리 됐어. 이제 엄마 동네에서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니시려나 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은 어머님의 엉뚱한 도움이 제게 힘이 되어준 것이었죠. 평소 쌓였던 시어머니에 대한 작은 어머님의 불만이 그 사건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어요. 심지어 작은 어머님이 퍼뜨린 소문은 결국 시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를 안 내시던 시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정말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전개에 저는 한동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갑자기 걸려온 경찰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박준호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남편분이 지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긴급히 수술 들어가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순간 충격에 빠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도착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수술실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남편분은 일단 급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만 척추 쪽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하반신 마비로 인해 스스로 걸으시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영구적인 장애를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영구적인 장애라뇨. 그럼 제 남편이 이제 영영 못 걷는다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최대한 재활 치료를 시도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호자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저는 절망과 충격으로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믿기지 않아 정신이 멍해졌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그토록 건강하고 밝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깊은 절망에 빠져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죠. 지수야, 나 진짜 이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차라리 날 그냥 데려가지.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뭘 어떡하냐고. 우리 애들은, 당신은 또 무슨 죄야?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남편의 얼굴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저 역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휩싸였죠. 남편의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병실에서 혼자 울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남편을 간호하며 눈물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마음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막막했고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것만 같아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깊은 늪에 빠져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내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이야. 준호가 저렇게 된 건 순전히 네 탓이라고. 네가 아내라는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저 지경으로 안 됐어.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어머님,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네가 그날 혼자서 놀러 나가지 않았으면 준호가 왜 운전을 하고 나갔겠니?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아? 어머님, 제가 그날 잠깐 밖에 나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자꾸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몰아가세요? 저 진짜 억울해 미치겠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는 듯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당신 이제 그 입 좀 다물어. 대체 이게 왜 지수 탓이야? 지금 며느리 심정이 어떨지 생각이나 해봤어? 당신은 언제나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며느리 편만 드니까 집안이 이 꼴이 난 거야. 당신까지 애한테 홀딱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이 집안에 이렇게 시끄러운 게 누구 때문인데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야. 그래, 전부 다 내 잘못이지 뭐. 아들이 저 지경 된 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겠지. 내가 애초에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지만 않았어도 이 난리는 없었어. 시어머니는 그날 병실을 떠나면서까지 저를 향한 악담과 저주 섞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말들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마치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는 듯 병원을 자주 찾아와 반복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이후 병원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가고 저는 점점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에도 저는 꾹 참고 어떻게든 견디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니 잠시나마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불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병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친정 식구들까지 불러들여? 도대체가 눈치라곤 찾아볼 수가 없구나.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사돈어른,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야 걱정돼서 온 거 아닙니까? 상황도 힘든데 그런 심한 말씀은 좀 삼가세요. 우리 지수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안 보이세요? 힘들어요?
지수가 힘들어봤자 우리 준호만큼 힘들겠어요? 애초에 그쪽에서 딸을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겠냐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고 난 게 우리 지수 탓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며느리가 그날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운전 못하게 막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요. 전날 그렇게 야근을 했다고 했으면 제대로 말렸어야지.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타나서 큰 소리세요, 지금? 사돈, 지금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서로 위로해줘도 모자를 판에 대체 뭘 어쩌자고 이런 말을 하십니까?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우리 아들 적골된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들 딸이 며느리 노릇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다고요. 이 양반이 정말 내가 듣다 보니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우리 딸을 어쩌자고 그렇게 몰아붙이세요? 몰아붙이긴 누가 몰아붙였다고 그래요? 당신네 딸 잘못 키워서 지금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시켰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냐고요? 두 분 사이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결국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망발이야, 망발이? 지금 당신까지 왜 이래? 응? 당신마저도 내 편이 아니라 이거야? 그래, 아주 잘들 한다. 온 식구가 나 하나 잡겠다고 작정들 했구나. 제발 이제 그 입 좀 닥쳐. 앞으로 당신 이 병원 문턱 넘을 생각 절대 하지 마. 내 아들, 내 며느리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대고서야 겨우 병실을 떠났습니다. 시부모님이 나가자마자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고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순간 몸에서 힘이 쭉 빠지며 그대로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지수야, 괜찮아? 지수야, 정신 차려!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가 놀라서 저를 부축하며 부르셨지만 저는 온몸이 떨리고 호흡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와 제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에요. 저는 간신히 병상에 누워 숨을 돌리면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고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부서지고 있는지 비로소 명확히 느껴졌죠. 이렇게 계속 버틸 수가 없었어요.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눈을 뜨니 신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전부터 조용히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신우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 눈물이 터졌죠.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지수야, 너 괜찮아? 언니, 저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진짜로. 나 다 들었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줄이야. 미안해, 정말로. 내가 옆에 있었으면서도 널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이제부터 내가 나설 테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 저 이제 진짜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자꾸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시니까 정말 나 때문에 준호 씨가 사고 난 것만 같고 이제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수야,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 우리 엄마, 더는 너한테 그런 짓 못하게 내가 직접 막아줄 거야. 나 변호사잖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변호사 자격도 없지.
너 이제부터 내 의뢰인이야.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정말요, 언니? 언니가 저 도와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내가 변호사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알아? 가족들이 힘들 때 나라도 나서서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지금 이럴 때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지켜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만 믿고 힘내자. 알았지? 신우이의 말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막막함과 두려움이 서서히 거치는 듯 했죠. 그리고 신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 아까 엄마가 자꾸 병원에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괴롭힌다고 했지? 이젠 그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너한테 발도 못 붙이게 내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니까. 엄마도 법원 명령 앞에선 함부로 못 하실걸? 접근 금지 명령이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해요? 당연하지. 지금까지 엄마가 했던 행동이 이미 충분히 법적 기준에 맞아떨어져. 정신적으로 큰 피해 입었고 위협받았다는 명확한 근거도 있으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넌 이제 나만 믿고 기다려. 이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게. 저는 신우이의 목소리에 안심하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무너졌던 제 마음이 신우이의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서서히 살아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신우이가 말한 대로 법적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제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되었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크게 분노했지만 법적인 절차가 확실히 진행된 것을 확인하자 더 이상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덕분에 저는 병원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회복하고 있었어요. 지난날의 끔찍한 기억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제게 무섭게 돌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수! 네가 나한테 감히 접근금지 명령이니 뭐니 하는 걸 걸었어? 내가 살다 너 같은 애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게 생겼구나. 어머님,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제발 돌아가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내려? 어디 한번 경찰이라도 불러보시지. 내가 너 같은 애 하나 무서워서 물러날 줄 알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시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밖에서 급히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였죠.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시아버지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꼴이 무슨 망신이냐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당신 며느리가 나를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매장? 누가 지금 누굴 매장시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지수한테 한 짓들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이제 나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아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치욕스러워.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크게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라도 지었어요? 내가 지금 몰라서 물어? 당신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지수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면서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있냐고? 나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신하고는 여기까지야. 당장 이혼해, 이혼! 시아버지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과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지금까지 시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시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시니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혼?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혼 타령이에요? 농담? 내가 지금 당신한테 농담하는 걸로 보여? 당신은 지수가 당신 때문에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지금껏 참아왔던 것도 후회가 돼. 이제는 당신 얼굴 보는 것조차 끔찍하다고. 어서 나와! 시아버지는 냉정하게 마지막 말을 던지고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채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저는 상황이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신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수야,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아버지, 이번에 진짜 단단히 마음먹으셨어. 엄마한테 너무 실망하고 화나셔서 벌써 변호사까지 만나서 이혼 절차 시작하셨어. 나도 아버지 뜻 돌려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셔서 말릴 수가 없었어. 정말요, 언니?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결정하실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근데 너도 알잖아, 아버지 성격.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안 물러서시는 거. 엄마는 처음엔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변호사 만나고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거 알고 나서 엄마 완전히 멘붕 오셨어. 이번 일은 아버지가 그냥 넘기지 않으실 거야. 엄마는 이제 진짜 각오해야 돼.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저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지수 씨 본인 맞으시죠? 지금 바로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경찰서요? 제가 왜 갑자기 경찰서를 가야 하죠? 이지수 씨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폭행 피해를 당하셨다고 이지수 씨를 고소하셨습니다. 사건 확인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지금 바로 출두해 주세요. 저는 경찰의 말에 순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폭행이라뇨.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시어머니가 제출한 진술과 진단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생긴 상처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그것이 제가 폭행한 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어머님을 폭행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희도 지금 황당하신 거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직접 진술도 하셨고 제출하신 진단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허위 주장에 분노가 치솟아 올라 제대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매우 치밀하게 거짓 증언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온갖 연기와 눈물로 저를 악랄한 가해자로 몰아붙였고 조작된 진술과 진단서를 증거로 고소를 했더군요. 남편 일 하나만 해도 미치고 돌아가시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러니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매일을 극심한 불안에 잠도 잘 수 없었죠.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젠 접근 금지 명령은 아주 개의치도 않더군요. 이지수, 네가 당장 그 양반한테 가서 이혼 소송 취소하라고 해. 그럼 고소 취하해주마. 정말 어이가 없으시네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말을 들어요? 고소 취하하지 마세요. 경찰들이 바본 줄 아세요? 저는 법정에서 접근 금지 명령 계속 어기고 계시는 거 말하면 돼요. 제가 어머님 폭행한 적은 더더욱 없고요. 너 말이 안 통하는구나. 네가 계속 이러면 네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어머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하고 있을 줄 알아요? 내가 너 같은 애한테 겁먹을 줄 알았니? 애초에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이 다 망가졌어.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젠 저도 참는데 한계예요.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시기 싫으시면 적당히 하시라고요. 정말 뻔뻔하게 구는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네 시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이혼 취소시키지 않으면 네 자식들부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아이들이 무사할 거라 생각하지 마. 어머님, 어떻게 애들을 위협하세요? 걔들 어머님 손주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니? 그러니까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당장 가서 이 모든 책임이 사실 너한테 있다고 말하고 이혼은 없던 일로 만들라고. 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왜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머님이 움직이는 그 순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시어머니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광기에 가까운 눈빛으로 제게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나 싶을 정도였죠. 너 끝까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럼 네 가족 전부 다 내 손으로 직접 망가뜨려 줄 테니 각오해라. 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할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간 이후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호흡이 곤란해지고 가슴이 심하게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죠. 이 끔찍한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섬뜩한 협박 때문에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죠.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저는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시어머니와의 최후의 싸움에 나설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며칠 뒤 시누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지금 정말 큰일 났어. 엄마가. 어머님이 왜요?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셔서 지금 병원에 응급 이송되셨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극단 선택이라니. 설마. 지금 응급조치 받고 계셔서 생명엔 지장이 없으신데 문제는 엄마가 유서를 남기셨어. 그 유서에 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지금 난리야. 저는 시누이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유서라뇨? 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제가 왜요? 어머니가 유서에 이렇게 적으셨어. 네가 아버지한테 이혼을 부추기고 계속 자신을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한다고. 다 너 때문이지만 자기는 지수 너를 용서한다는 내용을 적으셨어. 이게 벌써 친척들 사이에도 퍼져서 지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저는 시누이의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싶더군요.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끝까지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스스로의 생명을 담보로 끔찍한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에 저는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싶었죠. 친척들 사이에 유서 내용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그동안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일부 친척들조차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의심에 찬 말들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죠. 아무리 그래도 명숙이가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혼도 지수가 부추긴 거라던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생긴 걸 보면 며느리가 심하게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닐까 싶네. 명숙이가 괜히 그런 선택을 하겠어? 얼마나 안 보이는 데서 당하고 살았으면 지 스스로 저래.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 참담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마저도 이 사건에 대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사건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저에게 물었죠. 지수야, 정말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 거 없어. 난 그저... 그런 게 없으면, 어머니가 왜 저런 선택까지를 해? 대체 왜? 나도 그게 궁금해.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데, 너가 모르면 누가 알아? 설마 너하고 어머니 사이에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지? 여보, 그런 일 절대 없었어. 어머님이 하신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난 정말 그런 짓 한 적 없어. 믿어줘, 제발.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나도 혼란스러워.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싶어서 나도 너무 힘들어. 남편조차 흔들리는 모습에 저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믿음과 신뢰가 시어머니의 자작극 하나로 모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에게 반격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 시어머니의 거짓과 협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먼저 흥신소를 통해 시어머니가 경찰에 제출했던 폭행 진단서를 작성한 담당 의사를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 의사와 연락이 닿았고 저는 그를 직접 만나러 갔어요. 선생님,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가 경찰에 폭행당했다고 제출한 진단서 선생님이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의사는 제 등장에 처음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제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자 놀라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분 몸에 난 상처를 봤을 때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흔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자해 흔적에 좀 더 가까웠어요. 자해 흔적이 확실한가요? 정말 그게 맞는 거죠? 네, 그 상처는 아무리 봐도 외부에서 공격받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 그분이 너무 확고하게 폭행을 주장하셔서 저는 단지 상처에 대한 진단서만 작성했죠. 의사의 증언 덕분에 시어머니가 허위로 폭행을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단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의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상 역시 명확히 밝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건 현장에 직접 출동했다는 구급대원을 어렵게 수소문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도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약물을 실제로 복용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 약을 흩뿌려 놓고 의식을 잃은 척하고 계셨어요. 솔직히 좀 이상했죠. 정말 그런 건가요? 확실히 기억하고 계신 거죠? 네, 너무 이상해서 저희도 그때 좀 놀랐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신을 차리셨고 큰 이상은 없었는데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요. 구급대원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시어머니의 극단적 선택 사건 역시 조작된 자작극이라는 것을 확신했죠. 저는 이 증언까지 모두 녹음해 강력한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악행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진실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서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의 엄마였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불러 마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나타나자마자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제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죠. 어머님, 이제 그만 이 모든 걸 끝내세요.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모든 사실 인정하시고 자백하세요. 뭐라고? 네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인정하라는 거야? 제가 그동안 어머님이 벌인 일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구급대원이 하신 이야기도 다 확보했고요. 어머님이 스스로 자해하시고 모든 걸 자작극으로 꾸몄다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 얼굴이 창백해지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강한 척하며 제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지금 네가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협박은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게 협박이고요. 제가 하는 건 기회라고 해요. 그런 증거로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저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핸드폰을 꺼내 직접 확보한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생생한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당장 그만 꺼!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 증언뿐만이 아니라 어머님 몸에 상처가 자해 흔적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명백한 증언도 갖고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 해봐야 소용없다고요. 계속 거짓말하면서 버티시면 기회는 거래로 되고 나중에 거래가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원하는 게 뭔데? 내가 이대로 다 인정할 것 같니? 네, 그렇게 하실걸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가족들 앞에서 모든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제가 가진 이 모든 증거를 경찰과 가족들에게 직접 넘길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더 큰 수치와 처벌을 받을 거예요. 황혼 전과자보다는 황혼 이혼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두려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얼굴에서 당황과 초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수야, 잠깐만. 네가 정말 이럴 필요까지 있겠니? 우리 가족인데 이러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가족이요? 어머님은 가족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다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지수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증거만 넘기지 않으면 뭐든지 다 할게. 저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저에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끝없이 공격하고 협박하며 조종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벌벌 떨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씁쓸했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늦었고요. 일주일 드릴게요,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일에 대한 책임 스스로 지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강제로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저는 앞으로 모든 일이 쉽게 풀릴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선택은 역시나였어요. 더욱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하기 시작했죠. 제가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가 몰래 제 집에 침입해 제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엉망이 되어 있는 집을 발견하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죠. 증거를 손에 못 넣은 시어머니는 더 다급해졌어요. 이번엔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최후의 순간 제가 하는 말들을 미친 말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처럼요. 지수야, 너 정말 괜찮니?
명숙이 말로는 네가 남편 사고 이후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지수야, 너무 힘들면 병원 가서 상담 좀 받아봐. 명숙이가 너에 대해 걱정 많이 하더라. 네가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던데. 심지어 제 친정 부모님조차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수야, 안사돈이 자꾸 너한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 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거야? 엄마, 그런 일 절대 없어. 나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 없어. 어머님이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 것 같아. 조만간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말해줄게. 믿어줘. 엄마는 널 믿지만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친정 부모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듣고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어요. 이제는 확실히 끝내야만 하는 시간이 온 거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있는 자리에서 말했죠. 아버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에 대해 하신 말씀과 행동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요. 지수야, 그만해!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녹취 파일을 가족들 앞에 틀었습니다. 구급대원과 의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녹취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깜짝 놀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정말 그날 그런 짓까지 벌였단 말이야?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저거 다 지수가 꾸민 말이라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 어머님, 지금 와서 또 거짓말하셔도 소용없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엔 절대 못 넘어가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변명을 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뒤집기엔 이미 늦었죠. 당신, 이제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구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까지 벌일 수가 있어?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못 믿겠어.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해요. 엄마가 지수한테 그동안 무슨 짓 했는지 스스로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제라도 인정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다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뭐야? 지금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수야, 설마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저를 노려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이젠 아주 대놓고 날 모함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말에도 저는 대꾸 없이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가족들 앞에 펼쳤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시어머니가 몰래 법원에 제출했던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였어요. 어머님, 이 서류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남편 사고 난 직후에 남편 재산관리 권한을 본인에게 달라며 법원에 몰래 신청하신 후견인 지정 서류예요. 어머님은 아들 장애를 핑계로 저를 몰아내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시려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요. 제가 내놓은 서류를 본 시아버지는 경악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짓까지 벌인 거야? 내 아내라는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맞아요, 아버님. 처음부터 어머님이 저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이혼까지 부추긴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사라져야만 남편 재산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수야,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했어. 난 오직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준호 사고 난 이후에 이 집안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니?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지금 그걸 믿으라고요?
아들을 위한다는 사람이 며느리를 폭행범으로 몰고 자해 자작극까지 벌이셨어요? 그것도 아들을 위한 거라고 우기실 거예요? 그래! 난 네가 불안했어! 네가 도저히 우리 준호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안 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선 거라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어?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재산을 챙기는 거였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보, 그게 아니야. 나는 만에 하나 잘못될까봐 미리 대비하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당신까지 왜 그래? 그게 지금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지금까지 당신이 지수한테 한 짓들을 단순히 대비하려고 했던 일로 정리하려고? 당신이 이제 내 아내 아니야. 난 더 이상 당신을 아내로 인정 못해. 시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충격과 분노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당황하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진짜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넘어가 줄 수 없겠니?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할게, 응? 아니요, 어머님. 지금 와서 용서 구하시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 스스로 가족들이 드린 마지막 믿음까지 다 부수셨잖아요. 이젠 반드시 책임지셔야 돼요. 저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은 마침내 법적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죠. 법정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과 다르게 매우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어요. 그때까지도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무고, 공무집행 방해, 존속 협박, 명예훼손,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7개의 범죄로 기소가 되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3년에 처해졌습니다. 그나마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는 건 피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은 5년간 지속되었죠. 시어머니에게 더 뼈아픈 처벌은 가족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의 이혼을 진행하셨고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다시 안 보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 순간 그렇게 당당하던 시어머니는 초라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고 그동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억울함은 깨끗이 씻겨나갔어요. 저에게 더 씌워졌던 오해와 악의적 소문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침내 그 끔찍했던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남편은 이후 힘든 재활을 견뎌내 기적적으로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희망을 되찾아 환하게 웃으며 제 곁을 지켜주었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더 단단해졌고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고 가족 모두가 일상을 되찾았어요.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가슴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은 것은 압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저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